같아. 그래도 자기 가게면 열심히 해보지 않겠어? 잘만 되면 부모님 노후 자금도 마련될 거고 괜찮을 거야. 아니 그래도 장사는 아무나 하나. 나는 뭐 못해서 망했어? 장사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물며 처제 성격에 저거 잘할 수 있을까? 당신도 그때 봤잖아. 괜히 시비 걸어서 손님이랑 싸우는 거. 나는 괜히 장인어른 돈만 까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사실 저는 우려가 컸지만 가족들이 모두 찬성하니 제가 더 반대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카페 겸 호프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유는 거창했죠. 낮에는 커피 팔고 저녁에는 술까지 팔면 돈을 2배로 벌지 않겠냐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게 마음같이 되나 싶었지만 의욕이 넘치는 처제의 모습을 처음 보기에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처제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 우려대로 처제는 가게를 잘 꾸리지 못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처제가 무슨 재주가 있지도 않고 커피도 만들 줄 모르면서 커피 팔겠다고 기계만 사다 놓고 알바 데려다 써서 일하겠다고 하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손님은 없는데 알바 쓴다고 인건비만 나가다 보니까 돈이 안 되겠죠. 그나마 저녁에는 근처의 동네 주민들이라도 맥주 한잔 하러 오긴 하니까 결국 카페 한다던 낮 장사를 접고 술 장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혼자 하려니 힘에 부치는지 자꾸만 우리 아내한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언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혼자 일하고 서빙하고 힘들어 죽겠어. 아니 처형, 이 사람도 낮에 일하는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언니 일 끝나고 와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밤에는 이 사람 쉬어야지. 어떻게 일을 2개를 다녀? 처제 언니 생각은 안 해? 그러는 형부는 언니 걱정만 해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저도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그럼 아빠 퇴직금까지 다 날릴까요? 당신은 됐어. 그만해. 내가 결정할게. 아니 당신 힘들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마트 어차피 4, 5시면 끝나니까 일 끝나고 바로 가면 되지. 그리고 도와만 주는 건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어차피 당신도 퇴근하고 대리 알바 가잖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고생하는 건 나 하나면 족할 텐데 장인어른 퇴직금마저 날릴까 걱정이 된 아내는 제 우려도 무시하고 결국 처제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아침부터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 또 호프집 가서 일하고 새벽 1-2시에 들어오면 사람이 언제 쉬겠습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그때라도 뜯어 말렸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처제가 있으니까 둘이서 하면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동안 처제는 어디서 뭘 했던 건지 아내가 처제와 나눈 문자 내용 속에서 언제나 가게에는 제 아내 혼자였습니다. 언니, 오늘 단체 손님 있다니까 늦지 말고 가. 그래, 알았어. 언니 문 잘 잠궜어? 응, 정리하고 잠그고 나왔어. 언니 나 오늘도 못 들어가. 미안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와. 처제와 아내의 대화 내용으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에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처제는 뭘 한다고 가게에 없고 저희 아내 혼자 호프집 일을 해왔나 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문자 내용을 더 살피고 알게 되었죠. 너 제부한테 그러면 안 돼. 네 아들 생각은 안 하니? 가족 생각해서 그 남자랑 헤어지고 제발 정신 차려. 언니, 내가 아직 어린애야? 내 일에 신경 쓰고 언니 앞가림이나 잘해. 혹시 알아? 형부도 새벽에 대리운전이 아니라 바람 피고 다니는지? 오늘도 안 올 거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너 계속 이러면 나도 더 못 숨겨줘. 제부한테 말하는 수밖에. 그러면 언니나 나랑 끝이야. 나 이혼녀 만들고 우리 애 엄마 없는 애 만들고 싶어? 세상에, 처제가 바람을 피고 있었나 봅니다. 문자 내용만 대충 봐도 자세한 사정을 알겠더군요. 아내가 뒤를 밟은 건지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첩 폴더에는 처제와 모르는 남자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제는 기껏 가족들 덕에 차린 가게는 뒷전이고 자기는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서 가정도 내팽겨치고 싸돌아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눈 대화를 보니
가족들에게는 가게에 있다고 하는 가게는 언니에게 맡겨둔 채 그 시간에 바람을 피운 모양입니다. 아내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차마 동생의 가정을 파탄낼 수 없었던 건지 혼자 사실을 알고 숨기고 있었고, 그런 동생을 회의하고 질책하며 가정을 지키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동생이라는 작자는 제 언니를 그렇게 부려먹으며 자기는 뒤에서 더러운 딴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마 저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여태 그 가게에서 혼자 일해왔을 아내를 생각하니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은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힘들었을 아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면피 처제는 언니에게 대도 않는 부탁까지 하더군요. 언니가 아빠한테 말 좀 잘해봐, 응?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부모님 집까지 건드리려고 그러니? 제정신이야? 언니도 가게 사정 뻔히 알잖아. 나 또 빚만 주고 망하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정말 이혼당할지도 몰라. 그래도 부모님 집은 안 돼. 지금도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가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언니 한 번만 도와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른 척 해줘. 처제는 기어이 온 가족을 망하게 할 작정이었는지 장인 장모님께 하나 남은 그 집마저 탐을 낸 모양입니다. 제 아내는 그것마저는 안 된다고 말리고 있었고 말입니다. 애초에 아내가 처제의 가게를 도와주게 된 이유가 부모님 노후자금 지키려는 이유였는데,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부모님 계신 집마저 건들겠다는 게 저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생각입니까? 당장이라도 처제를 찾아가서 따지고 싶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말입니다. 아내가 죽기 전 저도 모르는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통장 기록을 확인해보니 보험사로 매달 보험금이 빠져나갔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죽은 지 벌써 6개월인데 저희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부랴부랴 보험사를 통해 알아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앞으로 나온 수억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바로 처제였습니다. 이미 수령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했습니다. 처제는 제게 이런 방법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내에게 한 번도 사망보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지라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는 아내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더군요. 결국 저는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내가 처제와 나눈 문자 내용들을 확인시켜드리고 보험사에 받아온 서류들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신 두 분은 모두 충격을 많이 받으신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얘가 기어이 지연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우리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이 금수만도 못한 것이 기어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몸도 안 좋으신데 충격받으시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자네가 무슨 잘못인가.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내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었어야 했는데 기어이 저것이 지언니까지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 애엄마 사망 보험금까지 타가고 어떻게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험사 얘기로는 중간에 수령인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분명히 처제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 일은 우리도 그냥 못 넘어가네. 딸년이랑 천륜을 끊더라도 바로 잡아야지. 장인 장모님이 처제 몰래 동서를 불러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사이한테도 그렇지만 둘째 사이한테도 미안한 게 참 많네. 꿈 만든 사람 발목 잡은 것도 모자라서 여태 혼자 그 고생하게 하고 이제는 저것이 지 가정마저 내팽개치려고 하니 내가 어찌 자네 볼 면목이 있겠나? 나는 사실 내 딸년보다 자네를 더 내 자식까지 생각하네. 그러니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자네 원하는 대로 하게. 이혼하려면 이혼하고 다 자네 뜻대로 돕겠네. 모든 얘기를 듣고 불쌍한 동서는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없이 생각이 잠겨있더군요. 하기사 와이프가 뒤에서 바람피고 다닌 사실까지 알았는데 모르면 몰랐지 이제 어떻게 더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 동서가 결정을 내렸는지 처가댁에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애도 다 컸고 저도 이제 더는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찌 내게 죄송할 일이겠나.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 크지. 그래, 자네 선택을 존중하네. 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 와이프에게 내색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혼하는 건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 네, 그리고 처형 관련된 일들 전부 다요. 부모님 앞에서 따님 욕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끝까지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처형 불쌍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걱정을 하지 말게나. 안 그래도 자네 이혼한다고 하면 그 뒤에 나도 연을 끊을 생각이니 말이야. 오갈 데 없이 고생을 겪어봐야 지도 정신을 차리겠지.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하고 지 언니까지 저렇게 만든 놈이야. 나도 우리 큰딸한테 죄스러워서라도 이번에는 용서 못하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무쪼록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 엄마 혼쭐 낼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처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사무장인데 아무리 몰라도 자기보다 법을 모를까요? 어쩌자고 바람이나 피고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 어찌됐든 나 때문에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본의 아니게 내가 마음이 좀 그렇네. 이게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미안하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덕분에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동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처형한테 가게 맡기고 그러고 다녔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지도 먹을 만큼 나이 먹었고 정신 차리는 줄 알았죠. 제가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됐는데 처형한테 죄송스럽네요. 결국 병 생기신 것도 애 엄마 때문인 것 같고요. 그게 왜 자네가 미안할 일이야. 처제가 사과해야지. 몰랐던 나도 잘못이지 뭐. 그래도 동서까지 이혼하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네. 사실 애 엄마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그동안 아내 단속 못한 게 나쁘거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전에 몇 번 저한테 걸렸어요. 그때도 이혼 한 해 만에 그랬는데 그때는 애도 어렸고 저도 증거가 정확하게 없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냥 못 넘어가죠. 처형 덕분에 증거도 제대로 있고 이번에는 저도 저 여자 버릇 단단히 고쳐줄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네. 동서도 많이 힘들었겠어. 아휴, 조카도 걱정이네. 그래도 부모님 이혼한다고 하면 속이 많이 상할 텐데 아마 아들놈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지 엄마 어쩌고 다니는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놈인데요. 애 생일에 미역국 한번 제대로 끓여준 적 없는 여자예요.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참 그렇네. 아휴. 그리고 형님, 처형 핸드폰 문자 내용이랑 통제 내역 좀 저한테 뽑아주십시오. 애 엄마 거를? 그건 왜? 이렇게 된 마당에 저도 제대로 걸고 넘어지려고요. 고생한 처형 제대로 보상이라도 받아들여야죠. 그 여자 가족이라고 처형 돈도 안 주고 부려먹고 업장 친구도 제대로 안 하고 세금 떼먹은 거 싹 다 잡아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아마 잘 되면 처형 사망 보험금도 다시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 사실 나는 돈보다 처제 하는 짓이 괘씸한 거지. 애들 엄마 목숨 갖가지고 흙탕물 싸움할 생각은 없어. 형님, 저만 믿으세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겁니다. 동서가 제대로 벼른 모양이더라고요. 저라면 아내의 외도 소식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이제 헤어질 작정이기에 그런지 처제에게 제대로 제값을 치르게 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사무장이니 법적으로는 잘 알겠죠. 전엔 아무것도 몰라 보험금이니 아내 임금이니 받아낼 생각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달 후 처가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좀 오라고 말입니다. 급히 갔더니 처제와 동서까지 처가댁에 있더군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한바탕 일이 벌어졌는지 처제가 바닥에서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더군요. 형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형부가 좀 말려주세요, 제발. 아니 처제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놓고 얘기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니 제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두지 못해?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 제게 매달리는 처제에게 장모님이 등짝을 막 내리치셨습니다. 아파. 그만 좀 해. 엄마 왜 그래? 나까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 니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네 언니까지 그리 간마당해. 내가 더 살아서 뭐해? 장모님까지 왜 이러세요? 동서, 무슨 일이야? 장모님을 말리며 동서에게 사정 설명을 물었지요. 저 여자가 다 실토했어요. 형수님 사망보험금 수령이니 원래 형님이셨는데 자기가 보험 설계사 친구랑 짜고 몰래 바꿨답니다. 애초에 형수님한테 자기 보험 설계사 친구 실적 쌓아주려고 보험 들게 했답니다. 형수님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셨을 텐데 저 여자가 돈에 눈이 돌아서 감히 그런 짓들을 한 거죠. 뭐? 처제, 그게 사실이야? 형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나도 잘 좀 해보려고 그런 건데 눈이 돌았어요. 돈은 다시 드릴게요. 제발 형부 용서해주세요. 처제, 지금 돈이 문제야? 처제 언니 안 불쌍해? 그 사람 한 번도 자기 거는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태 고생만 하다가 병으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마지막까지 처제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 네가 인간이야? 딴짓거리 한다고 언니 혼자 가게를 보게 해?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 병 얻은 것도 그 사람 그렇게 빨리 간 것도 다 네 탓이야. 알아? 내 와이프 살려내. 당장 살려내. 막상 처제 입으로 사실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나 봅니다. 눈앞에 있는 처제를 쳐 죽이고 싶더군요. 아유 김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우리 딸애를 그렇게 만들었네. 내가 전혀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하고 따지면 무얼 하겠습니까? 이미 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는데 말입니다. 아내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처제는 부모님과 절연을 하고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천륜을 끊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만큼 큰 결심을 하셨겠죠. 동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쓴 모양이었습니다. 아내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처제를 실형을 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해서 돈은 그대로 처제가 토해내기로 했답니다. 아내도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래도 처제가 가지게 둘 수는 없으니 잘 되었죠. 그리고 결국 동서가 처제와 처제 상간남을 고소해 위자료를 뜯어낼 거라 하더군요. 소송이 조금 걸리겠지만 받아낼 겁니다. 돈으로 구제가 안 되겠지만 그 인간들한테 하나라도 더 뜯어내야 속이 조금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형님 드릴 테니 꼭 받아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을 왜 내가 받아?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처형은 제게 은인 같은 분인데 처형 그렇게 만든 게 다 아내 간수 못한 제 잘못 같습니다. 그게 왜 자네 잘못이야? 잘못이라면 내 잘못이겠지. 아무튼 그 돈은 못 받아. 아닙니다 형님. 제 마음 편하자고 그러니까 꼭 좀 받아주세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처형이 더 키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지만 이제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늦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조카들 남은 학비라도 보태세요. 이 사람아. 그날 동서지간에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끝내 이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보관해둔 증거 덕분에 위자료도 잘 받아낸 모양이더군요. 이미 가게도 망했고 이혼당하고 위자료에 이제는 돌아갈 집까지 없고 친정과는 인연을 끊었으니 처제도 살 길이 막막할 겁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지만 동서의 마음을 받아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학비도 그렇고 남은 은행빚도 갚아야죠. 사실 저도 제 커가 석자인 마당에 내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처제가 토해낸 아내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은 장인어른께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나이도 있으시고 은퇴하시고 더 일도 못하시는데 퇴직금은 처제가 홀랑 까먹었고 두 분 앞으로 여윳돈이라도 있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입니다. 아마 항상 부모님 걱정하던 아내도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혼자니까 돈 쓸 일도 더 없고 말입니다. 이제 제 인생 남은 과제는 아내 부탁대로 아이들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남은 여생 조용히 정리하다가